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가정의 연수입이 7만 5천 달러 미만으로 5살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300달러, 6살부터 17살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250달러가 자녀 양육비로 지불됩니다. 1년간 지급되는 이번 자녀 양육비는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지출로 최근 세금 보고를 한 사람은 자동 지급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논쟁적인 이 정책을 장기화하길 원하고 그렇게 될 경우 소셜 시큐리티처럼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은 여전히 갈지자여서 개인의 결정도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을 학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은 학교 건물 출입을 금지한다고 의무화한다고 밝히고 몇 시간 뒤에 로컬 교육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아주 드문 부작용부터 뉴스 매체 진행자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방송을 하는 등 불안한 바이러스 속보는 이어집니다.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투표 제한법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몰려갔습니다. 주지사는 돌아오면 체포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투표 제한법과 부정선거 주장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의 창안자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처음에는 이 같은 아이디어에 반대했지만 트럼프 자신이 받아들임으로써 여기까지 왔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6월의 소비자 물가는 5월에 비해서 0.9% 오름으로써 현재 인플레이션은 지난 13년 사이 최고입니다. 한 피자 가게 주인이 종업원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하루 매상 전부를 종업원들에게 선사하자 손님들도 호응했습니다. IT 대통령 암살과 쿠바의 반정부 시위 한가운데 미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똑같이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당과 야당이 가열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이고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에 포함이 된 자녀 양육비입니다. 자녀 양육비의 경우는 17살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유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왜 이런 것을 지금 하나? 내지는 아니 나는 세금만 내고 저렇게 돈을 퍼주면 나에게 굉장히 나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일단은 1년이지만 이것이 연장될 가능성도 지금 50%는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됩니다. 나는 17살짜리 아이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봐주시는 친척의 아이, 자녀들의 경우는 여러분들과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 양육비를 1명, 2명, 3명 있으면 그 1명당 250달러 내지 300달러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부모님들이 안 봐주실 수도 못 봐주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국가의 철학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이 뭐 재난구호금을 지금 뭐 국민의당 철학이 아니다. 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재난은 모든 국민에게 다 온 것이니까 부자도 돈을 줘야지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자에게는 왜 주는가? 그것 다 비단인가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자녀 양육비가 민주당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죠. 연수입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내용만 해당이 되니까 그 전까지 세금 공제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연수입 얼만큼까지 얼만큼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로 시작이 되는 내일 모레부터 체크가 발송되거나 아니면 빠르면 여러분들께서 목요일인 내일 모레부터 직접 그 세금 리턴을 받으셨던 그 어카운트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가정의 연수입이
7만 5천 달러까지, 뭐 이상, 이하, 미만이 굉장히 혼돈되잖아요. 7만 5천 달러까지. 그러면은 부부가 벌면은 15만 달러가 되죠. 그에 비해서 싱글 부모의 경우는 11만 2천 달러 연소득이 거기까지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1살, 2살, 3, 4, 5살까지는 한 달에 300달러 그리고 6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분은 그 자녀 한 명당 250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5살까지는 1년에 3,600달러 자녀 한 명당 5살까지 자녀가 2명이 있으면 1년에 7,200달러 혜택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17살 자녀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세금 공제로 1년에 최대 2,000달러까지 수입에 제한이 있었고 받으시는데 이번에는 최저 자녀 한 명당 3,000달러에서 최고 3,600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졌죠. 이게 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3,900만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 어린이로 따지면은 17살까지 어린이 인구가 7,400만 명, 부모가 1년에 7만 5천 달러 미만을 버는 그 가정의 수입이 그 경우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어린이들 10명 가운데 9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니까 대단한 거죠. 돈 많이 버는 그 부모들이 뭐 7만 5천 달러 한 사람당 그렇게 버는 부모들이 10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 이 목표 자체는 어린이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전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어린이 빈곤이 줄어들면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공화당이 거의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2019년까지 지난해까지는 세금 보고할 때 한꺼번에 뭐 2,000달러 최고 맥시멈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캐시로 페이먼트로 나가죠. 공화당이 굉장히 이 경기 부양책 안에 이것이 들어있을 때 반대했습니다. 거의 모든 공화당이 반대했는데도 민주당이 결국은 수적으로 많고 하원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경우 부모가 자녀가 3명이면 뭐 한 달에 최고 900달러까지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일도 안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양면입니다. 동전에 미국이 굉장히 지금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출생률을 높이려는 이러한 그 의도도 조금은 들어가 있고 또 아주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 가운데서 한 사람이 벌고 한 사람이 자녀를 풀타임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공화당은 그래서 웰페어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낭비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공화당 정치인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파이프라인 만드는 그 제조회사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셨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캐시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빚을 늘리고 나태함을 키워주는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나는 국가보다는 God, 신에 의지한다. 정부보다는 God에 의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미국보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됐던 그런 유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영국에서도 어떤 때 한번 해보면은 뭐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지원하는 것의 이름 자체를 뭐 어린이 베네핏 이렇게 바꾸고 나서 원래는 가족에게 주는 어떤 지원금 했다가 어린이 베네핏으로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전에는 남자들이 옷도 많이 사고 담배도 많이 사고 했는데 그 뒤부터는 어린이 옷을 많이 사고 어린이에게 더 많이 쓰더라. 이런 여러 가지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그렇게 되고 장난감 뭐 이런 데 많이 쓰였대요, 나중에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수당도 받고 뭐 보험도 받고 푸드 스탬프도 받고 이렇게 해도 이게 지탱이 되지 않는다. 이 돈은 이제 자녀가 있는 나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정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미시시피주의 경우는 그 어린이의 4분의 3이 빈곤율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 자녀가 있고 그 세 자녀가 전부 6살부터 17살 사이라면은 한 달에 $750를 벌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9월 달부터 학교가 오픈을 하고 하게 되면은 뭐 다시 캠프도 오픈을 할 수 있겠죠? 스쿨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텐데 꼭 아이에게만 써라 라고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그 어린이에게 모든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미시시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견학을 간다던가 공립학교인 경우도 있고 공립학교 아닌 경우도 있죠. 사립학교도 모든 아이들에게 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돈을 부모가 내지 못하는 경우는 학비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립학교니까 어디 돈 드는데 가는데 필드 트립 같은 것도 가는데 부모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면 아이들끼리 놀린대요. 네 엄마 돈 못 벌지? 네 아빠 돈 못 벌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 잘못인가 보다. 부모가 돈 없는 게 왜 내 잘못이에요? 그렇게 한쪽의 그림자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1년에 $1,05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1999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웰페어 시스템 그 전까지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웰페어를 막 많이 더 많이 해주다가 어떠한 이 사람 정말 이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그 검토 내지는 조사를 지금보다는 조금 덜 느슨하게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순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일 안 하면 정부 보조금도 없다 해서 꼭 일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하게 했잖아요. 그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회보장금 등에 대한 그 반발이 이만저만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당시의 반발보다는 공화당이 비록 투표를 하는데 표는 주지 않았어도 반발의 그 강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심지어는 밀 럼니 같은 뭐 공화당 상원 의원은 더 큰 어린이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는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새로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하자는 건 아니고 예산 책정에 잡혀있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거기서 줄이고 이쪽으로 가져오자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강하려면은 그리고 죄 없는 어린이들이 부모가 돈 못 벌기 때문에 배도 골고 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정도 정서는 지금 공화당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처럼 5살까지 아이들에게 한 달에 $300 그리고 6살에서 17살까지 아이들에게 한 명당 $250를 직접 체크를 정부에서 보내주는 직접 디파짓을 하거나 아니면 체크를 보내주는 이것을 적어도 4년 연장을 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요, 이걸 전체적으로 영원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뭉치고
공화당의 상원을 또 뭐 설득하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영원이 되는 것. 그렇게 될 때는 소셜 시큐리티처럼 되는 거죠. SSI처럼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그 시작을 목요일인 내일 모레부터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 미비자의 경우는 야, 이걸 내가 받으면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의 미국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또 다른 거기서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반 합법적인 신분의 분이라도 내가 이 자녀 양육비를 캐시로 지원을 받으면 다른 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야? 뭐 메디케이드라든가 메디케이드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예전에 푸드 스탬프라고 얘기를 했었던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으시던 다른 그 사회보장적인 지원을 받으시면서도 자녀 양육비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2019년,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셨고 지난번에 경기부양책 3차까지 있었던 것 받으셨다면 그 루트 그대로 여러분들은 받게 되시니까 세금 보고하실 때 다 하셨잖아요. 부양가족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셨거나 아직도 저는 경기부양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IRS 국세청의 Non-Filer Sign-up Tool이라고 이것도 뭐 라디오로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됩니다. Non-Filer Sign-up Tool이라는 여러분들의 CPA에게 연락을 하시면 전부 알고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받고 이제 올해가 15일에 지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15일이군요. 오늘 벌써 13일입니까? 15일 8월 달만 제외하고요. 8월 달은 15일이 주말이어서 이런 경우 미국의 전통대로 갑니다. after가 아니라 before에 15일 전. 그래서 이번에는 13일이 아마 금요일인가 보죠. 8월 달. 8월 달만 빼고는 매달 15일에 여러분들 그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7월부터 8, 9, 10, 11, 12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1년짜리니까 다음 해에 여러분들께서 지급을 또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과 또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일시적 1년이라면은 한 국가에 있어서 장기는 아니잖아요. 단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단기가 민주당 행정부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이념이요. 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최소한의 어떠한 것은 유지하게 도와줘야지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아니 무책임하게 돈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가 어떤 형태로든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서 자녀를 키워야지 하는 그 같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철학이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지금 오늘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도 무척 여러분들께서 그저 넘기시면 안 될 만한 내용인데 잠시 뒤에 이 같은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는 이제 앞으로 식당에 갈 때도 뭐 길거리 카페 유명하잖아요. 쇼핑센터 병원에 갈 때도 장거리 열차를 타려면 모두 뭐 백신 접종 받았다는 그런 그 카드를 패스포트를 보여야지 된답니다. 8월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프랑스는 그러는데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아직은 9월달이 아니니까 학기 개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주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 학생들은 학교 교실뿐만이 아니라 학교 건물에도 들어올 수 없다. 금지한다. 이건 의무다. 교실에서 마스크 쓰는 것.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 한 7시 30 몇 분쯤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권고이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고 로컬 교육부의 결정을 맡기겠다. 처음에 이제 의무야라고 얘기할 때도 예외는 뒀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건강상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학생들도 있고 특히 이제 장애인 학생들도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교육은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런 때 이제 대체 교육 같은 것도 조금 얘기를 해놓고 뭐 얼굴 가리개를 한다던가 그런 케이스로 했는데 결국은 의무화한다 하는 이 말이 뭔가 여러 가지로 완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컬 교육부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99% 학교, 지금 킨더가든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학교 말고요. 그래서 이 연령대 이 학교에 다니는 이런 학생들 99%가 가을에는 대면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특히 이제 그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 사이는 나이도 그렇고 하니까 백신을 다 맞지 못하고 또 학교도 뭐 너무너무 뭐 부자 뭐 사립학교 몇 명만 한 교실에 두고 하는 그런 학교라면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몇십 명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6피트 뭐 그 이상 거리 두기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스크의 의무화를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모든 학교 다 모든 학생에게 딱 그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이제 번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지난 2주일 사이에 병원 입원율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율이 11%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25% 늘어났고요. 많이 늘어난 주는 알래스카 93%, 네바다 뭐 아무래도 관광객도 많고 또 몰려다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관광객들이 관광을 왔을 때는 인식이 조금 풀어져 있을 그 가능성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78% 입원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밖에 이제 네브라스카, 알래스카, 미시시피, 플로리다, 뭐 사우스다코타, 미주리, 유타, 루이지아나, 알라바마 이런 형태로 거의 공화당주이면서도 백신 접종을 잘 안 받는 주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뭐 네바다 조금 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이 하와이인데 하와이도 네바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2주일 사이에 이제 병원 입원율이 26%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캘리포니아 25%, 제일 낮은 곳,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래도 입원율이 낮네요. 6%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리하여 11%, 로드아일랜드는 1%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율 많은 15개 주 가운데 12개 주가 백신 접종이 낮은 그런 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주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았다든가 등등.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을 받으면 심하게 아프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 99%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최근에 이게 이제 질병통제국의 발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맥스 같은 데서 어제도 그 랍 스밋이라는 그 쇼 호스트가 얘기하기를 백신 뭐라고 말했냐면 백신은 자연에 반하는 거다.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gainst nature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연에 반하는 건가? 백신 접종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은데 자연에 against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같은 질병 같은 것들이 와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된다. 사람이
물론 같은 생명이기는 합니다만은 산에 어느 정도는 산불이 나서 또 정리될 것 정리되고 또 정리가 되면서 그 나무가 새로운 생명체인 다른 나무에게 밑거름이 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요즘 산불의 경우는 너무나 인위적으로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리가 많은 것을 써서 열을 높이고 하는 거에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산불이 자연스럽게 난 산불이 이제 태울 것 태우고 거름이 되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질병이 오면 죽을 사람 죽고 정리가 돼야지 된다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고 더 근엄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뉴스맥스 같은 매체가 박스 같은 매체가 전혀 도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존슨 앤 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신경 신드롬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사람 이름이 있어서 뭐 줄리안이네요. 아니군요. 줄리안 아니에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런 그 신드롬인데 그 신드롬이 지금까지 존슨 앤 존슨이 미국에서 한 1,300만 명 정도 접종을 받았거든요. 1,300만 명 가운데서 100만 명에 해당이 되는 부작용입니다. 1,300만 대 100만 이거든요. 100명이 이제 이 부작용으로 의심이 된다는 게 질병통제국인데 대체로 존슨 앤 존슨 백신 접종을 받고 42일 뒤에 이 같은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뭐 백신 접종을 받아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면은 신경을 건드립니다. 면역 시스템이 강화된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이 면역 시스템이 신경을 건드려 버린대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회복이 된답니다. 매년 미국에서 이 같은 병에 바이러스 그 면역 체계가 신경을 건드리는 병 이런 것이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는 걸린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역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하시지는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이저나 모더나하고는 상관없고 존슨 앤 존슨이 상관이 있는데 베네핏이 부작용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이 어제 오후부터 가장 많이 보도하는 내용은 전세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이게 왜 갔냐면 이제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텍사스주가 투표 제한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주에서 선거 전후로 해서 대선이요. 이 같은 투표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주마다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통과시켰는데 텍사스주가 18번째가 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텍사스주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24시간 드라이빙 스루 투표용지 드랍하고 하는 거 금지하고 드랍박스도 또 제한하고 또 관계자가 표를 받아간다던가 이런 것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미 텍사스는요 투표하기 가장 힘든 주입니다.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주입니다. 텍사스주가.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투표율이 가장 낮은 주이기도 했죠. 우편투표도 못해요. 텍사스주에 살고 계신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편 투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특별하게 내가 열렬히 지지하는 어떤 후보가 있거나 당이 있지 않았다면 스킵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도 이것보다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흑인들 투표하지 못하게 한 짐 크로우 2.0야 이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3분의 2 정도의 그 표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 표나 뭔가가 민주당이 있어야지 되는 형편이었답니다. 어제. 그런데 전부 전세기를 타고
연방의회로 갔어요. 연방의회에서 지금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 통과가 절대로 공화당이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For the People Act, 사람들을 유권자를 위한 투표법 해서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는 그 법안. 공화당의 각 주에서 투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법안에 반대되는 이것을 통과시키라고 하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그 연방법이 주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텍사스 주도 투표를 하기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그런데 그보다는 의사당을 어제 비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난 그 4월 달이었어. 5월 달에도 한번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의사당 밖을 나갔잖아요. 투표 안 하고. 그래서 못 했는데 다 나가버리면 투표를 한쪽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한쪽만 가지고는 안 하니까 투표를 거부한 거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가 그렉 아버트 주지사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민주당 주지사들 이거 특별회기를 소집한 거거든요. 주지사가. 그리고 특별회기를 소집을 하면 그게 30일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딱 그 물을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다 돌아오면은 체포해서 의사당 안에 어떤 캐빈에 가둬버리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그 필라델피아에 가서 투표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투표를 제한하는 것은 독재다. 반미국적이다. 하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뭐 부정선거였다 하는 가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설을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 같은 연설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죠. 당장은. 그럼 왜 하느냐.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 여론을 조금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보 정치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손 놓고 있었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하면 일단 뉴스가 되죠.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설을 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항상 그 여론의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모든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거짓말에 대해서도 빅 라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미시건 뭐 여러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선거를 관리하는 총무처 장관 지금 넘버원 희생자가 아마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 재선 치르는 그 장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시작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에 의해서였답니다. 선거 당일날 백악관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파티 같은 것을 하잖아요. 거기서 루돌프 줄리아니가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매니저,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였죠 마지막, 또 제이슨 밀러 자문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계속 승리했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세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에 관해서 가장 큰 일을 많이 그 딱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겼다는 증거가 있을 때 이겼다고 선언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날마다 선언을 할 수도 없고 그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무책임하다라고 했을 때 루디 줄리아니가 대통령에게 조용히 가서 이걸 주장을 했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듣기 솔깃했던 거예요. 그 주장해서 밀어붙이면 그러고 나중에 안 되면 부정선거라고 하고 뭐 이렇게 가서 결국은 뭐 대통령 선거 참모나 자문이나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 말에 노하기 힘들다는 거죠. 대통령 말에 노하면 존 볼튼처럼 해고됩니다. 대통령의 말에 노하면 뭐 이 그
국무장관, 국방장관처럼 전부 제임스 마티스, 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처럼 또 다 해고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라고 말하기 힘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또 책이 나왔어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I alone can fix i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때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던 첫 번째 선거 캠페인 때 나 혼자 다 고칠 수 있어. 그 책에 써 있는 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루디 줄리아니와 다른 3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 그 상황을 어떻게 이 책에서는 비유했냐면요. 그 좋은 부모가 되기 힘들다. 엉클이 내 자녀에게 뭐 영화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자동차 태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스포일 시킨다. 뭐 그런 그 표현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상품값이 6월 달에 0.9%가 올라서 한 달 전보다요. 그래서 5월 달에는 0.7% 올랐었죠. 1년 전과 비교하면 5.4%가 올랐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증가율이 지금 높아서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임시인 거야? 이렇게 계속 가야지 되는 거야?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그 경제 전문 신문은 좀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그런데 미국의 투자가들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임시다.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중고차 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5월에도 6월에도 뭐 6월 달에도 10.5%가 올라서 1년 전과 비교하면 45.2%. 대단하네요. 뭐 자동차 렌트하는 값도 비싸지겠죠. 그래서 트럭도 마찬가지고 5월 달보다는 오히려 근데 조금 나아졌어요. 렌트는 나아졌는데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렌트비가 87.7%가 올랐다는데요. 자동차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세차 값은 그에 비해서 지난달에 2달러가 아니라 2%가 올랐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2% 오른 것도 40년 사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리오프닝을 이제는 뭐 거의 했는데 호텔값 증가 7.9%, 여성의 드레스 전체적인 옷 말고요. 드레스는 5%. 이것은 전체적인 옷이 1%가 올랐는데 5%가 오른 것은 직장에 복귀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뭐 소고기도 6.4%, 항공기 뭐 티켓도 지금 한 7% 정도는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13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요. 지금 어떤 동네에서 오하이오주의 핀들레이라는 곳에 피자 가게가 있는데 피자 가게 이름이 참 좋네요. 천상. Heavenly, Our Father 하는 그 Heavenly 피자 가게가 7월 5일에 딱 그 전에 이 피자 가게 주인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답니다. 나는 우리 피자 가게가 이 피자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데 만약에 이 맛있고 멋진 이 음식으로서 멋진 이 피자가 일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루 매상을 이분들께 우리 종업원들께 감사하는 뜻으로 뜻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현대에는 물질이 가장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스포일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보통 그날이 먼데이였나 봐요. 먼데이에 오더가 하루에 100개가 오는데 이날은 페이스북을 보고 사람들이 다 피자 먹으려고 하지 않다가도 그 가게에 피자 주문을 해서 2배가 넘는 220개의 주문이 있었고 팁도 $1200나 돼서 뭐 매상이 $6300 종업원들에게 나눠줬더니 종업원들이 시간당 $78
그랬더니 5년 동안 이 식당에서 이제 매니저를 돕는 일을, 매니저 보조를 하던 젊은이가 20살이에요. 내 생전에 이렇게 큰 선물은 처음 받아봤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갑자기 캐리반과 또 라틴 아메리카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어졌는데 IT와 쿠바 때문입니다. 쿠바에서의 시위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주말에 시작이 돼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위는 내가 아마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다. 처음 보는 것 같다 하면서 쿠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죠. 공산주의 이제 가라.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이거 뭐야.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이거 뭐야. 가야 다 바꿔야지 돼. 그냥 완전히 바꿔야지 돼. 이런 그 기본권을 지지를 한다는 얘기고 비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는 쿠반 아메리칸 마피아가 부추겨서 하는 시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미국 정부도 비난을 했습니다. 쿠바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날아다니는 슈퍼맨도 할 수가 없었던 처지다 하고 미국을 지금 비난을 했고요.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무역도 쿠바와 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쿠바가 어선해지면 이게 또 베네수엘라까지 가거든요. 지난번에 마두로 대통령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후안 누구라고 그 이름 불려주는 젊은 정치인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마두로 정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도미노니까요. 그리고 이제 IT에 대해서는 IT 대통령 암살에 결국은 미국에서 법집행기구의 정보원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약 단속국에 친한 친구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는 연방수사국 정보원, 그 요원은 아니고 마약 수사국의 그 또 요원은 아니고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8명 암살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콜롬비아 사람들이지만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IT계의 닥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랬는데 여기도 이미 미국 정부의 뭐 국토안보부라든가 연방수사국이 가서 수사를 하고 또 그 미국 그 IT계의 미국 사람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 문제도 또 신경을 써야지 되고 IT의 정권이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네, 여전히 캘리포니아주는 그 불타고 있고요. 또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뭐 대사로 간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누가 올까? 이것도 지금 굉장한 그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7월 23일인가요? 그 개막식에 First Lady 질 바이든 여사가 대신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도쿄 올림픽도 뭐 예를 들어 질 바이든 여사가 가면 얼마나 또 경호 같은 것이 까다로워지겠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지금 공통적으로 바이러스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